아는가 모르는가 콕콕 집어 알려주는 건강을 탐하다의 장소영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콩팥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어떤 병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하대 신장내과 전문의 황선덕 교수님 모시고 만성신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만성신부전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발병하고 또 얼마만큼 위험한 병인지 궁금한데요. 만성신부전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신부전이라는 거는 일단 신장에 그 요독을 걸러내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신장 신부전 자체가 급성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 것 같다 의미를 하는데요. 네. 보통 임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갖다 저희가 경과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인 게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네. 이 신장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신장을 따라서 요관이 모이고 방광까지 내려오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초음파나 CT 같은 걸 촬영을 하였을 때 네. 초음파에서 보시면 지금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에서 10cm 정도의 크기를 보통 보이게 되고 네. 이쪽에 이렇게 물처럼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혈액이 있는 부분이 만성이 되면은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이쪽에 한 2cm, 이쪽에 한 2cm 정도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쪽 만성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죠. 네. 위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하고 신장을 같이 잡아주게 되는데 간은 이렇게 물이 많고 혈액이 많이 있는데 신장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만성화가 진행됐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건 CT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 이쪽 밑에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지금 그 콩팥 부분입니다. 원래는 사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만성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모양으로 그 모양 자체가 작아지고 짜부라들게 된 거죠. 이렇게 진행됐을 때를 저희가 만성신진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독성 물질이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게 바로 만성신부전이네요. 그렇다면 이 병은 도대체 왜 발병하는 건가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만성 신부전이 발병하는 이유를 갖다 보면은 이 사고체 육아율 감소도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저절로 그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맨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이가 45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만성 신부전이 그 1년에 일씩 그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게 감소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이론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한 13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사고체 여과율이 보통 정상이 100에서 한 110 정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만성 신부전처럼 그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나이가 젊으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사고체 신형 같은 그런 질환들을 앓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감소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살 정도 되는 환자가 사고체 여과율이 한 100에서 110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약을 잘 안 먹고 치료를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맨 밑에 그래프처럼 1년에 5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0년에 30년이 지났을 때 이 20살인 청년이 약 50살이 되었을 때는 투석을 필요로 하게 되는 정도로 이렇게 만성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50살부터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나이가 젊어도 안심하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가 돼야 만성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만성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를 보면은 크게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만성콩팥병의 단계를 갖다 5단계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지게 되고 이 사고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가장 높은 게 가장 정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3단계, 4단계, 5단계부터 그리고 우리가 사고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고 하는 이 단계부터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여러 합병증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신 질환은 질환이 진행돼서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투석만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우리가 보통 5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투석을 해야 된다고, 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해야 된다고 보통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투석만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요독을 제거해준다든가 수분을 제거해준다든가 하는 것만으로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네. 그거에 따른 그 만성 신질환이 진행돼서 생긴 합병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합병증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성신질환에도 합병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만성 콩팥병이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콩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폐물도 제거하게 되고 네. 혈압도 조절하고 뼈라든가 적혈구 생산이 중요하게 되는데 만성 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한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조혈 호르몬이라는 걸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걸 갖다 콩팥에서 만들게 되는데 네. 이 콩팥에서 만들게 되는 조혈 호르몬이 만성 신부전이 되니까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빈혈이 점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나마 요즘 최근 들어서는 그 조혈 호르몬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조혈 호르몬 주사를 갖다가 병원에서 맞아서 그러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걸 갖다 할 수가 없어서 수혈에 다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혈 수치가 보통 13에서 14가 정상인데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굴은 시커멓고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만성 신부전 환자구나라는 걸 알 정도였죠. 해서 수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뭐 에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한참 막 유행하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감염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이 빈혈 같은 경우는 그런 조혈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여기 수분 조절과 여기 혈압 조절과 관련된 이런 전해질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이라든가 칼륨 같은 거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온 음료 같은 데서 보통 뭐 그 여러 가지 이온 음료들이 있죠. 소금이라든가 칼륨 수치 일단 소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소금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바깥으로 배설이 안 되니까 몸에 저류가 되게 되면은 몸이 붓게 됩니다. 네. 몸이 붓게 되면 당연히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저녁 때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띵띵 붓듯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배설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혈압 조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혈압이 2차적으로 다른 장기를 공격해서 몸을 안 좋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칼륨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칼륨 배설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은 칼륨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몸 안에 역시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높아진 칼륨은 문제가 뭐냐면은 심장의 부정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칼륨 수치 정상 범위가 예를 들어 3.5에서 5.5라고 했을 때 네. 투석을 하는 이런 환자분들은 대략 7에서 8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여러 심장 질환이 있거나 네. 부정맥이 있거나 하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만약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급사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는 콩팥에서 또 역시 다른 기능 때문에 칼륨이 오히려 또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리 힘이 풀리고 그리고 몸의 그 사지의 그 근력 같은 게 약화가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뼈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뼈와 관련된 인자는 칼슘과 인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칼슘을 갖다가 흡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즘 가끔 얘기하는 비타민 D인데요. 네.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갖다가 만났을 때 광합성이라고 우리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걸 갖다가 그 햇볕을 갖다가 받아서 이 비활성의 비타민 D가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간에서 한번, 신장에서 한번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신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활성화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슘을 갖다가 우리가 장에서 흡수를 잘 못합니다. 칼슘 흡수가 안 되면은 당연히 칼슘 레벨은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은 신장에서는 인을 갖다가 배설을 갖다 좀 안 하게 돼서 우리 그 갑상선에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 칼슘과 인의 레벨이 언밸런스가 오게 돼서 몸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팔 쪽의 엑스레이를 갖다 찍었던 사진인데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보통 우리가 여기 뼈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팔에 있는 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있는 뼈들은 잘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찻길처럼 쭉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뭐냐면 동맥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동맥이 보이면 당연히 안 되죠. 보통 뭐 CT라든가 MRI에서나 보여야 되는 것들이 엑스레이에서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칼슘과 인이 합쳐져서 그 생산물이 동맥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저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든가 아니면 대동맥 같은 데 침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무서운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성 신부전에 의한 합병증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 수가 있고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만성 신부전은 그 병 자체보다도 이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였네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소금 섭취와 관련된 것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짜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이렇게 소금 섭취를 갖다 많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 그게 수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갖다가 가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강력한 전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심장이라든가 다른 다장기를 갖다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단백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단백질이 만약에 많이 먹게 된다고 한다면 사고지 신염이 있는 그런 환자들, 아니 그 콩팥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 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콩팥을 갖다가 마구 공격을 하게 되고 많이 먹은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나가는 만큼 콩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몸무게 1kg당 약 1에서 1.2g 또 이하로 먹을 것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무조건 안 먹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근육량 감소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슈인데요. 근육량 감소증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인구 집단에서 오히려 그런 그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일단은 병원에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면서 진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고기를 삼시세끼 꼭 챙겨 먹거든요. 좀 줄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잘 드시는 것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 신장내과 전문의 황선덕 교수님과 만성신부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